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간 스테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카카오뱅크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니 다시 한번 조금 반납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카카오뱅크 다시 이 고점 돌파하면서 더 큰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장 당시에 이 몸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지 않나는 말씀 먼저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갖고 현재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 속에서 가격이 전개되다가 최근에 이 구간을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그래서 이 구간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증시도 하락으로 전환되고 증시가 꺾여버리면서 약세 은행이 발생되면서,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또한 이제 이런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뱅크의 이 기업 실적을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올리다 보니까 얘네 마진이 개선되고, 자, 지금까지는 일단 좋았는데 또 이거에 대한 소식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일단 보시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매출액이 8천억에서 지난 연도 직전 연도 1조 6천억, 그리고 올해 2분기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2분기 매출액이 거의 2020년도 매출액을 맞먹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보다 분기가 거의 2020년 영업이익에 거의 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분기도 2분기도 매출액이 되게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 관련해서 이 악재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내는 부동산 이 PF 대출 부분에서 이 연체율이 20%가 넘게 올라가는 바람에, 자, 이러한 부채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 건설사들이 자그마한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체율이 20%가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정부에서도 일단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진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 자체는 일단 그래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채 문제들이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터지게 될 경우에 이 부채 총계가 지금 44조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뱅크런이라도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일단 당장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이 부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자본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고, 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부동산 PF만 터지더라도 아마 국내 은행 몇 개는 날아갈 정도의 이런 여파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PF 부분이 대출 규모가 13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보시면 가계대출이 이제 지금 1000조를 넘었는데, 자, 이제 몇 년 후에 2000조 시대가 온다. 자, 이런 전망치 또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일단은 이 가기 전에 이 부채가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서 결국에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에 레버리지를 많이 끌었다 썼던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디레버리징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카카오뱅크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 수익원이 고객 확대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금리는 내리고 그러면 수익성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수익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예금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장기 수익성 기반의 고객수 확보에 힘을 쏟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수 확보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현재 이 카카오뱅크 적금 뭐 이런 상품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불진하게 팔려 나가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당제 상품 이제 40년으로 바뀌었나요? 해갖고 그것도 이제 카카오뱅크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확보야 되게 이제 기존의 플랫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확보를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 창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 은행이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은행에 비해서 이 카카오뱅크가 가진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접근성과 편리성도 좋죠. 보시면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정기 예금 금리를 기존 3.3%에서 3.6%로 0.3%포인트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유적금도 계약기간에 따라 30bp에서 60bp로 인상을 하는 등 재능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최근 여신 사업을 확대한 만큼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예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과 보증서 대출 등을 출시하고 흥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3조 5,290억 원을 기록했다라면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051% 증가했다고 하네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서 2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권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은 7.1%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6.3%포인트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되게 긍정적인 이슈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성장으로 카카오뱅크의 전체 여신자금은 올해 상반기 33조 9천억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는 성장을 이끄는 여신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면서 카카오뱅크가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쟁 은행인 K뱅크는 4.25%, 토스뱅크 3.5%, 예금금리를 나타내는 데다 다른 시중 은행도 4%대 평균 정기 예금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낮은 대출금리로 극한 성장을 이룬 카카오뱅크가 예금금리마저 높이면 수익성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이 이 시장의 관측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 국내 가계부채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제동을 걸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이때 카카오뱅크가 대출 상품의 금리를 높인다면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여론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겠다. 그래서 카카오 미니 고객수는 지난해 말 161만 명에서 올해 180만 명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이 180만 명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좀 고령의 연령층에서도 이제 많이 가입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톡 사용자라면은 거의 다 이제 한 번쯤 사용해서 봤을 정도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서 되게 이제 기존의 서비스 유저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혜자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혜자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처음에 상장 당시에 너무 높은 몸값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고금리가 발생되고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좀 크게 내려간 부분이 있고,
현재 이 매물대 또한 이제 미국 나스닥이 이제 현재 꺾이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 꺾이는 과정 속에서 잘 방어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반전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주봉에서 말이죠. 이 주봉 트렌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이 구간을 잘 일단 지탱해야 된다. 이 구간 뚫리는 순간 하락 이 구간도 진짜 위태위태하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구간이 뚫리면 아마 국내 부채 문제가 터지고 이 환율이 진짜 지금 현재 1352원대에 지나고 있는데 환율을 1500원대로 올라가고 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은 진짜 이 구간까지 또 위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여기 깨지게 되면은 진짜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만큼 이 구간을 잘 사수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추천 의견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 증시 공포 타이밍 지수 27 구간 가리키고 있고 전일 이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메인 종목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메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도 산업용 부동산 바의 문제들이 현재 연체도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 파산 기업 수 증가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은 이 미국의 은행 전체 예금액의 5분의 1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대출이라고 합니다. 미쳤죠.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된다면 이 5분의 1에 대한 부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뱅크런까지 이어질 수 있고 자 5분의 1이면 예금 기본 은행에서 시행하고 정책이 있는 이 기본 가장 기본적인 이런 예금액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은행의 한 절반 정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터지면 안 됩니다. 터지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증시의 악영향 리스크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